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시작에 앞서 먼저 수급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화면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코스피에서는 수급이 좋은데요. 그렇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수급이 시원치는 않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기관이 둘 다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딱 봐도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두 종목을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외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오늘 반면에 반도체가 오르고 있지만 이 게임주와 엔터주가 좀 부진한데 그렇죠. 외국인은 오늘 이 두 섹터를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게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관은 특이한 것은 금융주가 너무 많습니다. 네. 뭐 생명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은행주들까지 매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오늘 또 반도체 추세에 하나 더 같이 가는 게 이 원익 패밀리들 있죠. 그렇죠. 네, 원익 패밀리들도 오늘 다 매수세가 잘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오늘 수급 파이터 1라운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1라운드 상대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선택은 에코프로고요. 기관의 선택은 LG전자인데 뭐 큰 범위에서 보면 뭐 친환경이라고 네, 할 수 일단 있겠고 뭐 친환경이라 좀 볼 수 있겠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종목은 더 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지금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저는 두 섹터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일단 한 종목은 최근까지 시장의 완전한 주도주.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던 종목.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오면서 차익 매도 물량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또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는 상황. 그런데 메이저 주체들이 사고 있으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도 여기서 그럼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라는 지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에코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쉬었습니다. 많이 쉬었는데 다시 한번 애플카라고 하는 또 이러한 키워드를 붙여가면서 올라온 상황인데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반등세를 또 뛰어넘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과연 또 나올까? 그러한 고민이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저는 에코프로, LG전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맞아요.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에코프로를 더 살 것인가? 아니면 LG전자를 이번에 또 공격적으로 한번 진입을 해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이 두 기업을 지금 위치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이 구관이 명간이다라고 할 그렇죠. 수 있는 에코프로와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 LG전자가 만났습니다. 자, 두 종목의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도 열어보겠습니다. 역시나 기관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네. 일단 눈에 보이는 자금의 흐름을 저는 지금은 쫓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메타버스, NFT 게임주들이 최근 2달 동안 시장의 중심 역할을 했고 여기서 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도 또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한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또 LNF라든지 에코프로 이러한 종목분들은 저는 지금부터 이제 조정이 나오면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기간 이전은 조금 더 필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뉴스가 나와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 그들 기업에서 수익 매도 혹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 자금이 흘러가는 저는 LG전자 혹은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지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시장의 자금이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풍부한 시장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처럼 한정된 거래 대금을 가지고 시장이 흘러갈 때는 돈이 몰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LG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는 제가 뭐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체크를 해드려 보면 결국 이제 자동차 산업 자체가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상황. 자율주행하면 뭐 테슬라도 물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겠지만 자율주행하면 또 애플의 애플카가 지금 가장 큰 키워드이기 때문에 애플 쪽으로 부품을 좀 많이 납품하고 있는 LG 계열사들은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성장 모멘텀을 당연히 가져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올 초 LG전자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던 이유도 바로 애플카 테마에 엮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아가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애플카에 왜 부품을 납품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마그나와 합작 설립한 이 협력사가 지금 현재 애플에 이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전기차 그
자율주행차의 부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만약에 애플의 애플카가 나오게 된다면 LG그룹사, 특히 LG전자의 마그나와 합작한 이 설립된 기업이 애플카의 부품을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LG전자가 좀 주가에 부침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GM의 리콜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배터리 사업 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추후에 만약에 불량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같은 계열사로서 뭐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예전보다는 불확실성이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게 된다면 저는 지금 위치에서 한번 공격적으로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만 보면 LG전자의 모멘텀 투자 포인트들은 1년 내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흐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차트를 보시면서 LG전자를 한번 더 자세히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LG전자 조정이 깊고 길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반등을 했는데 반등을 한 것보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실리면서 반등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반등,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시세를 좀 돌려줄 수 있는 반등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현재의 가격 13만 5천 원대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다시 한번 전 고점을 넘어서는 17만 원대 그 이상을 저는 바라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손절 가격은 굉장히 좀 짧습니다. 1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사실 12만 원대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LG전자는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매 가격은 12만 원으로 정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가격 전략 나왔습니다. 목표가가 17만 원이고요. 손절가 12만 원. 아무래도 이 차트를 통해서 거래량을 확인한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1라운드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파이터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라인업 파이트! 자, 외국인은요, 젠백스 링크를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파트론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정말 연관성은 없네요. 네, 연관성은 없지만 일단 최근의 트렌드에 좀 부합해 가는 종목군들이 저는 이 두 종목군들이 아닌가라는 오늘은 생각이 전반적으로 들어요. 좀 흐름을 많이 좀 그렇죠. 챙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흐름의 변화가 좀 생겼기 때문에. 아. 왜냐, 그동안에는 너무 한쪽으로 지금 자금이 많이 몰았었습니다. 메타버스, NFT, 게임주 뭐 이런 종목군들에서 이제 차익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시장의 흐름의 변화가 감지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종목은 충분히 갈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기업들 위주로 또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 두 종목 한번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백스 링크와 파트론의 대결입니다.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도 열어보겠습니다. 외국인 한번, 기관 한번 딱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바로 젠백스 링크입니다. 네, 젠백스 링크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생소한 기업일 수 있는데, 자, 젠백스 링크라고 하는 기업이 일단 전체적으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명품 제품을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 쪽이에요. 즉 해외 패션 사업부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명품 소비가 굉장히 지금 높아졌다라 그래요.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굉장히 이 비싼 브랜드들이 만약에 해외에서 같은 제품이 예를 들어서요, 하나에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팔리게 되면 뭐 11,000원, 12,000원, 13,000원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갈 정도로 지금 수요가 많은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다 보니까 해외 패션 사업부, 즉 이제 명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 사업부의 매출이 지금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해외 패션 사업부가 이 회사의 전체 매출을 85%를 차지하는데 이 사업부가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젠백스 링크라고 하는 기업의 전체적인 실적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말 연초에 또 소비 시즌에 발맞춰서 이러한 관련 기업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 수급파이터 시간에 가장 강조했던 부분, 본업은 기본적으로 잘 돼야 된다. 거기에 신규적으로 테마가 붙는다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부전공. 그렇죠. 예. 젠백스 링크는 전공인
지금 명품 사업 이쪽에 실적이 나오고 있고 부전공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메타버스 관련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는 부각이 되지 못했지만 점차적으로 그래도 관련주들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충분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네. 젠백스링크도 현재 위치에서의 공략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백스링크의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뭐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면은 이제 크리스마스도 있어서 매출도 그렇죠. 늘어날 수도 있고 무엇보다 패딩의 계절이 맞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파카 입으시고 출근하셨던데. 네. 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 메타버스도 부전공도 확실하기 때문에 젠백스링크 이제 가격 전략이 더 궁금해집니다. 가격 전략 확인해 볼게요. 아마 제가 수급파이터 시간에 가지고 온 종목군들 중에 제형 솔루텍에 이어서 호가가 가장 좀 낮은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보통 기관과 외국인 즉 메이저 수급들이 많이 사는 종목군들의 호가의 가격을 보면 10,000원대 혹은 50,000원대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젠백스링크라고 하는 기업은 지금 현재 한 호가에 1,770원으로 주당 가격은 굉장히 낮지만 네. 기관과 외국인 동시에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인 만큼 우리가 충분히 관심 있게 보면서 변동성을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젠백스링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2,5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갈 수 있다. 굉장히 목표가를 높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호가가 낮은 만큼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2,500원 잡아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손절 가격은 1,3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우선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대응은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백스링크 목표가 2,500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300원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김태성 팀장의 오늘의 공략주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열어주시죠. 오늘의 공략주 한미약품이 나왔는데 바이오를 정말 강하게 밀어붙이고 계시네요. 그것도 그렇고 네. 제가 오늘 반도체를 이야기 안 드려도 이미 많은 분들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앞뒤로 같아서 반도체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한미 반도체가 아니라 한미 약품을 네, 우리가 이제 그렇습니다.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임상시험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임상 관련한 기업들의 제약바이오들의 주가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고 뭐 위드 코로나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임상시험을 돌입하기엔 어렵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다시 한번 시험이 진행이 된다면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충분히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한미그룹주는 뭐 이번에 코로나19 백신 뭐 치료제 이쪽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이 mRNA라는 기술을 가지고 기술 수출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수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한 번 더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몰린다면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한미약품뿐만이 아니고요. 다수의 제약바이오 대신에 두 가지가 필수적이죠. 실적이 잘 나오거나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스처럼 실적이 잘 나오거나 혹은 한미약품처럼 기술 수출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거나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 상승 기대할 만 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의 가격 전략 그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절대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예요. 네,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서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하실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32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내려온다면 손절가는 굉장히 짧게 25만 원 이탈 시 우선 현금을 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가 상당히 타이트하네요. 25만 원의 손절가고요. 목표가는 32만 원까지 밴딩이 모두 제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수급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